다음은 통신 시스템 모델이다. 빈칸을 채우고 각 블록의 역할을 서술하시오. 있으니까 인포메이션 MT를 보내는데 MHT를 지금 받는 거잖아. 이게 TX가 되고 이게 RX가 되고 이게 채널이 되는데, 예. TX의 역할은 결국 정보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거지. ST로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거고, 그러니까 TX 1번은 TX 블럭은 MT를 MT 정보 신호지. MT 정보 신호를 ST, 이건 전기 신호야. 보내는 전기 신호. 변환하는 거고 뭐 채널은 블락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 채널은 그냥 그 매개체고, 이게 신호가 전달되는 송신 신호가 매개체이고, 뭐 그러니까 요 채널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나오는 걸 요거 송신 신호라고 그러고, 이 뭐 신호로 아까 나오는 아웃풋을 요게 이제 수신 신호로 해요. 수신 신호. 뭐 사이에. 그럼 RX는 이제 이게 RT 리시브된 시그널, 이 전기 신호를 수신 신호, 전기 신호를 MHT로 변환해 주는 거지. 변환. MHT는 이제 Detected Information이라고 해서 되고, 요 모형을 꼭 기억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지난 시간에 한 거 중에 제일 중요한 모형이에요. 이 모형. 그러니까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통신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목표를 수식으로 표시하시오. 이거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결국은 MHT가 이게 MT가 되도록, 그러니까 Detected Information이 원래 보낸, 저쪽에서 송신 측에서 보낸 그 정보랑 같은 거가 되도록. 그 다음에 3번은 뭐 MT를 샘플링하고자 하는데, MST는 MT에다가 곱하기 임펄스 트레인 되겠지. T-NTS. 얘는 마이너스 뭐 N 대신 K라고 적어도 되고, 뭐 그럼 뭐 별 상관없어. 사이트 뭐 이렇게 되고. 그리고 보통 내가 이제 저기 퀴즈를 보는데, 퀴즈는 출석 체크용이야. 뭐 이게 퀴즈는 출석 체크용으로 사용하니까, 뭐 이거 뭐 보고 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풀어보려고 해. 그 전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문제를 내거든, 주로. 그걸 풀 수 있어야 돼, 자기 스스로가. 그 보고 베끼는 건 아무 의미 없어. 그래서 뭐 몰라도 괜찮으니까 내가, 그리고 또 학생들이 얼만큼 따라오는지를 내가 좀 체크하는 용도로 쓰니까 출석본을 사용하니까, 이거 뭐 굳이 그걸 뭐 보고 베끼면서 뭐 이렇게 막 찾아보면서 막 할 필요는 없어. 오늘은 뭐 갑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이제 샘플링, 이제 디지털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ADC라는 게 필요한데, ADC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팅이 이게 두 가지로 사실 구성이 된다고. 이게 처음에 샘플링이고 퀀타이제이션인데, 샘플링은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접근하기가 쉬워. 퀀타이제이션이 좀 어려워 사실. 수학으로 나타내는 게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게 퀀타이제이션 들어가게 되면 넌리니어티가 들어가서, 넌리니어 되어버리면은 우리가 뭔가 다루기가 굉장히 곤란해져 이게. 그래서 이건 주로 안 하지. 콘텐츠는 뭐 얘기할 때. 그렇고, 그 샘플링은 이제 좀 쉽다고 수식으로 다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게 타임 도메인이요. 봅시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응용 수학에서 한 거 지금 뭐 복습하는 거야. 그래서 이쪽은 타임 도메인이고 이쪽은 프리퀀시 도메인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MT라는 게 이제 보는 게 이게 푸리에 트랜스폼이니까 푸리에 트랜스폼이 MF라고 합시다. 일단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은 MT를 샘플링하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MT에다가 곱하기 델타의 T 마이너스 NTS 요렇게 되지. N은 마이너스 뭐 한대부터 뭐 한대까 요렇게. 그럼 여기에 대한 푸리에 트랜스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뭐 곱하기 이렇게 돼 있잖아. 곱하기. 타임 도메인에서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예를 들어서 XT에다가 곱하기 YT다. 이러면은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XF에다가 컨볼루션 YF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XT에 대한 여기는 물론 가정이 있지. 무슨 가정이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XT에 대한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는 XF이고 YT에 대한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는 YF라는 요게 지금 이게 숨어 있어. 이게 요렇게 들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 타임 도메인에서 곱하기는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컨볼루션으로 나타나거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이게 뭐 곱하기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위에서 했지만은 MT에 대한 푸리에 트랜스폼이 뭐라고? MF라고 했잖아. MF. 그 다음에 곱하기에 대한 푸리에 트랜스폼은 컨볼루션 되고, 그 다음에 임펄스 트레인, 여기 임펄스 트레인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 임펄스 트레인은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돼? 남주호 예. 어떻게 돼? 네. MF 컨볼루션 음, 시그마 음, K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음, 델타 F 마이너스 K FS거든요. 여기 뭐 정확하게 알려면 원래 여기에 이 원오버 TS를 붙이든지 이게 좀 붙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빼버렸는데 뭐 이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지금 뭐 잘했어.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기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풀의 트랜스폼 페어가 임펄스 트레인에 대한 풀의 트랜스폼 페어가 이게 이거 썸의 델타의 T-NTS에 대한 풀의 트랜스폼 페어가 뭐가 나온다고? 오늘 TS의 썸의 델타의 F-K FS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임펄스 트레인에 대한 풀의 트랜스폼 페어가 여전히 임펄스 트레인으로 나온다는 거 이게. 임펄스 트레인. 타임 도메인에서 이거는 임펄스 트레인이고 요거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임펄스 트레인이지. 임펄스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야. 주기적으로. 이거는 TS마다 있는 거고 요거는 뭐 FS마다 있는 거고. 앞에 상수로 뭐 원오버 TS가 있는데 뭐 요것도 정확하게 외우면 원오버 TS가 여기 붙는데 뭐 원오버 TS를 내가 뺀다고 해서 뭐 틀렸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뭐 1점 정도 내가 뭐 10점 만점에 뭐 1점 정도는 감점할 수는 있지만 이거 뭐 빼도 크게 상관없어.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임펄스 트레인이 타임 도메인에서 임펄스 트레인이 풀에 트랜스폼 했을 때 여전히 임펄스 트레인으로 나타나는 거. 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보면은 이게 MF에다가 이제 뭐 임펄스 트레인을 컨볼루션 하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서는 곱하기가 돼 있었는데 여기서는 곱하기였는데 이거는 컨볼루션 돼 있다고. 컨볼루션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이거는 1 over TS의 썸에 그다음에 M의 F-K FS 요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펑션 임의의 펑션하고 델타 펑션하고 컨볼루션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시프팅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임의의 펑션하고 예를 들어 XT 타임 도메인에서도 마찬가지야. 타임 도메인에서 델타의 T-T0 이렇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된다고? X의 T-T0 이게 시프팅하게 돼. 시프팅. 컨볼루션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임펄스 여기 델타 펑션하고 컨볼루션 하게 되면 이렇게 시프팅하게 된다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타임 도메인만 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 어떤 F라고 해도 똑같아. F-F0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된다고? X가 F-F0로 시프팅하게 된다고. 이걸 우리가 shift 움직인다고. 옮겨간다 이 말이야. 옮겨간다. shift. 옮겨간다는 말이에요. shift가. 그러니까 컨볼루션 어떤 펑션이랑 델타 펑션이랑 컨볼루션 하게 되면 시프팅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랑 비교해서 어떤 펑션이랑 예를 들어 타임 도메인의 시그널하고 곱하기 요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 t-t0 하는 거랑 xf 만약에 주파수 도메인에서 f-f0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요게 곱하기가 되잖아요. 곱하기 되잖아. 곱하기인데 델타 펑션은 대부분 0이야. 언제만 0이 아닌 거야. 델타 펑션은 대부분 0이야. 모든 영역에서 0인데 딱 한 순간만 0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델타 펑션이라는 건 델타 t라는 건 t-t0라는 건 대부분 0이라고. 언제? t가 t0가 아니면은 0이야. 그러니까 t가 t0일 때만 어떤 다른 값을 가진다는 거야. 이게 뭐 이거는 무한대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무한대라 하기는 좀 무한대라고 하면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뭐 요거는 인테그랄하고 늘 같이 붙여 다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무한대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델타하고 뭔가 곱해졌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뭘 떠올려야 되냐면 아 0하고 곱해졌구나. 왜냐면 대부분 0이거든. 이게 딱 어떤 한순간만 0이 아니야. 한순간만. t가 t0에서만 0이 아니라는 거야. 0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델타랑 뭐가 곱해졌다라고 생각하면은 자꾸 이게 헷갈리거든. 델타 펑션이랑 컨볼루션 하는 거랑 델타 펑션이랑 곱하기 하는 거랑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 이게 구분해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오는 것들에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는 시프팅 하는 거고 하나는 샘플링 하는 거야. 이거는 샘플링 하는 거야. 왜냐하면은 이게 곱하기 하면 샘플링이 되는데 왜냐하면은 델타랑 곱하면 대부분 0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0 곱하기 뭐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뭐 0하고 뭐 100하고 0하고 곱하면 뭐가 돼? 100 곱하기 0. 0 뭐가 돼? 0이지. 예를 들어 만 곱하기 0이다. 0이다. 0이야. 뭐 이거 10만 곱하기 0도 0이야. 0이야. 뭐 573 곱하기 0도 0이야. 다 0이라고. 0하고 곱하면 무조건 0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xt랑 뭐랑 곱하기 델타 펑션을 곱하면 대부분 0이라고. 이거는 이 대부분 0이라고. 대부분 0이라고. 모든 영역에서 0이야. t가 t0일 때만 0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실제로는 x의 t0 곱하기 델타의 t-t0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이게 이제 막 헷갈리는 사람은 요뭐 1번이나 요 2번이나 뭐 별 다를 것도 없는 것 같은데 1번하고 2번 이렇게 적으면은 이제 막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 1번, 2번 뭐 그냥 t를 t0로 바꾼 거인데 이게 뭐가 다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 왜냐하면 이거는 뭐야? xt0는 t0일 때 값만 알면 돼. t0일 때 값만. t0일 때의 x값. 이 x 값만 알면 오케이라고 이게. 근데 이건 뭐야? XT는 모든 T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거든. 그게 다른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X의 F0에다가 델타의 F-F0 이렇게 적을 수 있다. 곱하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잘 보면은 모든 XT나 XF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던 게 어떻게 됐다고? XT0에서 대해서만 알면 되고 이것도 XF0에 대해서만 알면 된다고. 마치 그것만 뽑아져 나온 것처럼 되어 있다고. 그것만 뽑아져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샘플링이라고 그래. 샘플링. 그 델타 펑션 샘플링을 할 때는 델타 펑션이랑 곱하기가 되고 곱하기. 이제 이게 시프팅 할 때는 이제 이 컨볼루션이 되는 거야. 이 컨볼루션.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게 컨볼루션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시프팅이 된다고. 시프팅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MF가 FS마다 반복이 된다 이 말이야. 반복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면은 이게 샘플링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샘플링을 하는 순간 이렇게 샘플링을 하는 순간 샘플링을 이렇게 해버렸어 내가. 샘플링 하는 순간 이게 어떻게 된다고? 이 그림을 다시 그려볼까? 이게 좀 예를 들어서 XT에 대한 여기 뭐 MT라 합시다. 이거 뭐 MT라 돼 있으니까 MT에 대한 시그널이 뭐 이렇게 돼 있다. 타임 도메인 시그널이니까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MF가 뭐 이게 0을 중심으로 해서 F로 뭐 요렇게 생긴 거다라고 하면은 이걸 만약에 샘플링한다. 이걸 샘플링한다. 이걸 샘플링한다. 샘플링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샘플된 시그널이 나올 거 아니야.
이거 좀 약간 좀 안 맞는데 뭐 하여튼 그냥 여기 샘플된 시그널이야. 샘플링을 하면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어떻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이렇게 샘플링 하는 순간 어떻게 0에서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원래 건 이거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이야. 이거는 오리지널 시그널이고 오리지널 시그널이고 이 밑에 건 어떻게 된다고? 이거는 샘플된 시그널이야. 그걸 샘플링한 거야. 샘플링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야. 이게 반복이 된다고. 얼마마다? FS마다. FS마다. 0이고 FS, 2FS 이렇게 계속 반복이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마이너스 FS 이런 식으로 쭉 반복이 된다. 물론 앰플리튜드가 좀 달라져. 이게 1이라고 만약 가정하면은 이게 어떻게 된다고? 1 오버 TS로 되는 거지. TS분의 1이 이제 앰플리튜드가 달라지긴 한데 그건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고 더 중요한 건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리지널 시그널, 내가 여보세요라고 얘기하는 이 신호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대로 듣는다면은 그냥 원래 뭐 0Hz 우리가 사람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한 4K까지 정도 낼 수 있다고 그러거든. 우리가 보이스가 우리 음성이 0Hz에서 한 4KHz까지 낼 수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오프라인으로 강의실에서 만나서 내가 얘기하는 걸 강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신호는 0에서 4KHz까지. 그러니까 내가 여보세요 얘기하는 요런 이게 여보세요. 응? 여보세요 얘기하는 게 이게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거의 이게 0에서 한 4K 정도까지 마이너스 4K 요렇게 보이겠지. 근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한다고? 이게 이제 원래 신호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오리지널 시그널이.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지금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내 책상 앞에 있는 요 마이크로 해서 이제 뭐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0101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피커로 이제 듣든지 이어폰으로 듣게 되는데 내가 여기 책상 앞에 있는 마이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여보세요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빨리빨리 0101 샘플링을 해주거든. 0101로 바꾸거든. 그럼 이게 샘플링 되는 순간 이게 샘플링 된다고 이게 막 시그널들이 샘플링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이 주파수가 어떻게 된다고?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이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거 굉장히 디지털에서 제일 중요한 성질이야 이게. EFS 뭐 마이너스 FS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요걸 좀 잊어버리지 마. 요거는 4K고 이것도 마이너스 4K고. 그래서 두 개가 겹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샘플링이 이게 뭐 8K보다 더 커야 된다는 말이지. 샘플링 FS가 8K보다 더 8KHz보다 더 커야 된다는 게 두 개가 안 겹치려면 요 두 개가 이 두 개가 안 겹치는 게 요 두 개가 안 부딪히려면은 그러면 FS가 4K 요것도 4K 요것도 4K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8K보다 더 커야 된다. 그게 샘플링 시열이잖아. 요게 나왔길래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FS가 2B다. 2B라는 게 내가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요게 요 두 개. 요게 이제 B라고 하면은 요걸 B라고 요걸 B를 내가 지금 4K로 한 거 요걸 B라고 하면 요걸 B라고 하면은 이걸 B라고 하면은 FS가 2배의 B보다 더 커야 된다. 그래야지 두 개가 안 겹치거든.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샘플링 시열이지. 나이키스트 샘플링 레이트가 요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퀀타이제이션인데 퀀타이제이션. 그러니까 일단 먼저 디지털로 바꾸고 싶을 때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디지털로 할 때 샘플링을 먼저 하고 퀀타이제이션인데 퀀타이제이션 좀 약간 어려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좀 자세히 안 다루는데 다뤄봤자 이게 좀 너무 하기가 힘들고 이걸 0101로 이렇게 여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 파형을 이제 ADC를 거쳐가지고 ADC를 거쳐서 그러니까 ADC라는 게 아까 뭐 어떻게 한다고? 처음에 샘플링하고 퀀타이제이션을 한다고 션을 하게 돼 있어. 그리고 샘플링 하면 먼저 뽑아내는 거고 이렇게 뽑아내잖아. 이렇게 타임으로 뽑아낸다는 거야. 타임으로 끊어낸다고. 타임으로 뽑아내는 거고 퀀타이제이션은 뭐 하는 거냐면은 타임으로 뽑아낸 요 데이터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0.2435 뭐 2481341 뭐 이렇게 계속해서 나갈 거 아니야. 어떤 그 떨어지는 값이 아니라고 계속 나갈 건데 실제로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소수 넷째 자리에서 끊어내자 이렇게 끊어내자 셋째 자리에서 끊어내자
라고 하면은 이게 뭐 마이너스 0.25부터 마이너스 0.24는 뭐 마이너스 0.24로 이제 하자라고 어떤 특정 값들을 매핑하는 거예요. 이걸 매핑한다고 그래요. 아니면 이걸 뭐 최대한 이제 뭐 하게 되면 이제 이거 유효 숫자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 숫자도 이게 결국은 잘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뭐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이걸 계속 할 수 없어. 예를 들어서 파이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파이 같은 것도 이게 3.14, 159 뭐 이렇게 계속 나가잖아 이게. 근데 내가 계산할 때 이거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대부분 다 어떻게 3.14 이 정도로 계산하잖아 그냥. 우리 초등학교 때는 보면 3.14라고 배우거든. 3.14 파이가. 그 어느 순간은 잘라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처럼 어떤 값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걸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잘라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여기서 이 얘기하는 게 이렇게 레벨로 나눈다고 이렇게 레벨로 이렇게 8개 레벨로 나누네 이거는 8개 8가지 레벨로 나누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4부터 3 사이는 어떻게 한다고? 이게 3.5로 매핑하는 거야. 3.5로. 그 다음에 3부터 2 사이는 어떻게 2.5로 매핑하는 거고 1부터 2 사이는 1.5 0부터 1까지는 0.5 이렇게 매핑하는 거라고. 이게 마이너스 1, 이는 0,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매핑하는 거라고. 근데 여기까지 매핑하는 걸로 끝나면은 뭐 이게 뭐 사실 이걸 퀀타이션이라 하긴 좀 이것도 퀀타이션인데 퀀타이션이라 하기는 그렇고 0일 0일로 바꿔야 되거든. 그러면은 이게 8가지 레벨이잖아. 8가지 레벨. 그 8가지 레벨을 우리가 0일 0일로 바꾸려면은 8가지 레벨로 그러니까 이진수로 8가지 레벨을 만들려면 몇 개의 비트가 필요한 거예요. 몇 비트가? 3비트가 필요하거든. 3비트.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이 가로된 게 이게 바이너리 코드예요. 바이너리 코드로 8가지 레벨을 3비트로 111부터 110, 101, 100, 011, 010, 001, 000 이렇게 8가지. 그러니까 112를 보냈다라는 건 결국은 3.5를 보냈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이게. 여기서는 이 약속이야.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디지털이라는 건 약속이라고. 디지털은 약속이야. 그 값이 아니라. 디지털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게 약속이라고 우리가. 약속이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3.5라고 하는 거 컨테이션에서 지금 보면은 이게 아까 나왔지만 3에서 4V 사이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한다고 이걸 3.5로 매핑하면서 이걸 111로 매핑하자라는 이 약속이라고 다. 그 다음에 2부터 3 사이는 3V는 2.5라는 걸로 매핑을 하고 이거는 0, 110이네. 110으로 매핑하자는 약속이라고 이게 디지털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거꾸로 할 때는 이게 111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3.5로 다시 돌려줘야 되겠지. 3.5로. 근데 이게 이제 퀀테이제이션을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원래 오리지널 값이 예를 들어서 3.7이었다. 그러면은 뭘로 매핑하는 거야, 여기서? 이 8가지 레벨 중에서 뭘로 매핑하겠어, 이게? 3.5였다. 3.7이었다. 그러면 뭘로 매핑하는 거야? 마이너스 3.5로 매핑해. 마이너스 이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3.7이 나왔다. 그러면은 요 중에서 이게 3.5, 2.5, 1.5, 0.5,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5 이 8가지 레벨 중에서 뭘로 매핑하는 거야? 안승현. 네. 어떤 값으로 매핑하는 거야? 3.5로. 그렇지. 3.5로 매핑한다는 거야. 3.5. 3.5로 매핑했어. 그럼 3.5로 매핑했다라는 건 이걸 이제 바이너리 코드로 바꾸면 112를 전송했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TX단이에요. TX단. 그래서 뭐 이게 채널을 통해서 뭐 하여튼 노이즈가 섞여서 들어오지만 하여튼 뭐 어떻게 잘 해가지고 이 RX단으로 뭐 여기 노이즈가 너무 작아서 112로 매핑했다 합시다. 그럼 112로 매핑했다. 그러면은 112를 보내겠다라고 하면은 저쪽에 우리 어떤 약속을 해서 112면은 어떤 값이다라는 걸 약속한 거야. 3.5라고 바꿔줘야 된다고. 이걸 아직 디지털을 다시 아날로그 다시 돌려줘야 되거든. 그래야지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 112라는 건 의미일 뿐이지 112를 다시 아날로그로 바꿔줘야지 우리가 볼 수 있든지 들을 수 있다고. 그래서 3.5로 바꿨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원래 보내고자 원래 오리지널 값은 뭐여서 3.7이었는데 얘네 받는 게 뭐야? 3.5라고 지금. 이 차이가 난다고. 이 차이가.
차이가 난다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이걸 퀀타이제이션에 이게 잘라내는 순간, 내가 어느 순간 요 잘라내는 순간, 요 안에 들어가 있어 잘라내는 순간, 잘라내는 걸 알면은, 그 값을 알면은 그 사람은 알고 있지만은 나머지는 몰라. 나머지는 모른다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번 학기에 뭐 열심히 해서 디지털 통신을 A 플러스를 받았다. 그러면 A 플러스 이게 콘테이션 값이 어떤 딱 잘라낼 거야. 몇 등부터 몇 등까지 내가 뭐 이렇게 A4를 주고 그 다음에 A0를 주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A4를 가진 걸 가지고 원래 내가 중간고사랑 그 다음에 기말고사 성적을 다시 원래 걸로 알 수는 없어. A4를 예를 들어서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뭐 85점 받고 기말고사를 뭐 98점 받았는지 내가 그걸로 알 수가 없다고. 아니면 중간고사를 뭐 92점 받고 기말고사를 뭐 95점을 받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고. A 플러스를 받았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내가 이 경우인지 알 수가 없다고. 어떻게 뭐 그 중간에 굉장히 많이 있겠지. 이거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원래 것을 알 수가 없다고. 그런데 이제 요 값을 알면은 이제 매핑을 하면 요거로는 갈 수 있어. 요렇게는 갈 수 있는데 요 거꾸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샘플링 할 때는 그게 왔다 갔다가 되잖아. 이게 MT에다 샘플링 하더라도 이 샘플된 시그널을 이걸 하게 되면은 그 샘플링은 원래 거가 다시 복원할 수 있다고. 보면은 MT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이거 샘플링이다.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MST라 샘플된 시그널을 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여기 보면은 어떻게 하면 다시 또 복원할 수 있어 이게. 이게 이제 뭐 물론 샘플링을 하는데 이게 FS가 2B보다 커야 된다라는 요 조건이 들어가야 돼. 이게 샘플링 셀을 만족하는 그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걸 로우 패스 필터 통과시켜주면 되거든. 로우 패스 필터 통과시켜주면 어떻게 된다고? MT가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 물론 뭐 TS를 곱해줘야 되긴 한데 뭐 TS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해서는 요 조건만 만족하면 요 FS가 2배의 밴드위스보다 더 크다라는 조건만 만족하면은 어떻게 하냐? MT를 그대로 복원할 수 있다고.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원래 걸 다시 복원할 수 있다고. 응? 그 MST를 중간에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이거 복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응?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샘플링은 MT에서 그러니까 MST만 있더라도 이게 물론 이 조건이 들어가야 돼. FS가 2B를 만족하면은 있더라도 우리가 MT를 복원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 이 샘플링에서는. 그렇지만은 어떻게 된다고? 퀀타이제이션은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퀀타이제이션은. 시연에서는 잘라내는 순간 정보가 날아간다는 거야.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3에서 4V 있는 사이에 있는 건 우리가 3.5라고 딱 이걸 뽑아내는 순간 3.5로 이렇게 매핑을 해서 111이라는 걸로 111로 매핑을 하는 순간 여기에는 엄청난 정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것만 가지고는 원래 값이 뭐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없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요 매핑을 하는 순간 이게 매핑인데 매핑을 하는 순간 이게 우리 원래 값이 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퀀타이제이션 잘 안 해. 어렵거든. 이게 샘플링만 우리 왜 하느냐. 이거 ADC에서 분명히 지난번에 뭐 얘기할 때 ADC의 두 가지 요건이 이게 샘플링도 있어야 되고 퀀타이제이션도 있어야 된다 했는데 왜 퀀타이제이션 안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퀀타이제이션은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샘플링은 이거 원래 걸 복원할 수 있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써먹을 때가 굉장히 많은데 퀀타이제이션은 그걸 하는 순간 정보가 날아가기 때문에 내가 원래 더 이상 어떤 거였는지를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 불가능해. 원천적으로. 그렇다 알 수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한다고. 여기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하고 그냥 대충 얘기하고 넘어간다고. 그래서 그냥 이 퀀타이제이션은 별로 할 건 없고
별로 할 건 없고 그냥 이렇게 잘라낸다. 잘라낸다고 이렇게 요 사이에 들어있으면 이제 뭐 3.5로 매핑을 해서 111로 매핑한다. 바꾸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111로 돼 있는 상태에서는 원래 값이 어떤 값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알아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거 좀 약간 다른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펄스 코디드 모듈레이션에서 이제 0101로 이제 다 바꿨어. 0101로. 이제 그러면은 0101 뭐 이런 식으로 다 바꿨어, 이게. 그러면 샘플링하고 컨테이션을 하고 나면 ADC를 거치고 나면 이게 0101로 다 바뀌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16개, 이건 앞에 거는 아까 우리가 여기 8개 레벨이 있잖아요. 8개 레벨. 8레벨이었고, 여기서는 이제 16레벨이 되겠지.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정교해지는 거예요. 정교. 이게. 8개, 그러니까 16개 레벨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4비트가 필요하겠지. 4비트. 그러니까 레벨이 이게 M이라 하면은 M, 레벨 M이라 하면은 이게 비트는 로그 2의 M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이 비트 수를 우리가 계산할 때 아까 우리가 했지만 로그 2의 아까 8일 때는 이게 3이잖아. 그러면 로그 2의 16이면 4거든. 이 4비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16개의 레벨인데 이걸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제 매핑을 해주는데 어떻게 한다고? 0이면은 뭐 마이너스 5V, 1이면은 어떻게 한다고? 5V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요걸 전송한다고. 그 0을 전송할 수는 없어. 0이라는 거는 의미라고 의미. 0을 전송할 수는 없다. 0을 전기 신호로 바꿔서 전송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전자공학과니까 이미 전기 신호로 바꿔야 되는데 0을 뭐 여러분들이 뭐 만나가지고 나랑 뭐 만나서 내가 0이라는 거 뭐 얘기 내서 이렇게 뭐 소리로는 전송할 수 있지만은 이걸 전기를 통해서 뭔가 전송하는 거는 0이라는 걸 뭔가를 바꿔줘야 된다고. 전기 신호로 바꿔줘야지 전송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뭔가를 신호로 바꿔야 돼. 이게 이거는 의미고 0이라는 건 의미야. 의미 이건 의미고 이거는 이제 실제 신호지. 전기 신호지. 전기 신호랄까? 실제 전기 신호가 되는 거지. 실제 전기 신호를 이제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0000 이렇게 마이너스 5V 마이너스 5V 0000이면 마이너스 5V가 이게 4번 나가는 거고 0001이면은 마이너스 5V 마이너스 5V 마이너스 5V 5V 이렇게 보내는 거. 이제 뭐 이게 마이너스 5V일 필요는 없어 반드시. 뭐 3V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나는 0일 때 뭐 이렇게 해도 돼. 0일 때 난 뭐 이거 싫다. 0일 때 뭐 예를 들어서 5V로 하고 1일 때 마이너스 5V로 하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해도 돼. 그냥 약속만 하면 된다고. TX하고 RX하고 만나서 약속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약속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뭐 1이 이제 뭐 5V 이렇게 1이 3V 뭐 1이 뭐 0.5V 뭐 이렇게 하고 양수를 주로 하고 0일 때 마이너스를 주로 이제 확인하는데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PCM 뭐 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또 이제 나오는 제일 중요한 이제 채널 이펙트가 나오는데 채널 그래서 보면은 채널이라는 게 이제 뭐냐 이게 어제도 얘기했지만 전기 신호가 흘러가는 이제 매개물이야. 전기 신호가 전달되는 매개체라고 하죠. 매개체. 어떤 뭐 구리선 같은 것들이 이제 매개체가 될 수 있지.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구리선이 될 수도 있고 물이 될 수도 있고 물 수중 통신을 할 것 같으면 아니면 뭐 저기 화성에 쏠 것 같으면 어떻게 진공 상태가 이제 뭐 매개체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집안으로 들어오는 인터넷 케이블 이런 것들은 다 광 케이블로 들어오거든. 그러면 이제 광 케이블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구리선이 될 수도 있고 뭐 온갖 거가 다 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뭐 그 것들이 될 수 있고 근데 요게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요 AWGN이라는 게 나오네. AWGN. 이게 이제 우리 디지털 통신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걸 AWGN. 이게 그래서 채널 모델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원래 보낸 게 그대로 오면은 별 상관이 없어. 그럼 우리가 뭐 채널 이걸 뭐 할 필요가 없다고. 근데 이게 문제가 원래 보낸 게 그대로 안 들어온다는 게 문제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막 이게 왜곡돼서 들어온다고. 여기 잘 봅시다. 이게 트랜스미트 시그널 이거 봅시다. 이거 보면은 이게 뭐 아까 했듯이 마이너스 2분의 A
2분의 A 이렇게 돼 있는데 1이면 2분의 A 여기서 이제 매핑을 해봅시다. 1이면 2분의 A로 보내고 0이면은 마이너스 2분의 A로 보낸다고 그러니까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0, 1, 0, 1, 1, 0, 0, 1, 0 요걸 보내는 거네. 실제로는. 이걸 보낸다고 이제 이게 마이너스 2분의 A 볼트 뭐 이건 뭐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뭐 그냥 여기서는 또 2를 또 굳이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해놨네.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레벨로 이게 0이면 마이너스 2분의 A 볼트, 1이면 2분의 A 볼트 이렇게 보냈는데 이런 신호가 그대로 보냈다 하더라도 문제는 어떻게 된다고? 이게 보낸 신호가 그대로 오지 않아. 이게 문제가. 신호 자체가 변한다고. 신호 자체도 변하고 노이즈도 섞이거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이게 리시브된 시그널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RT가 우리가 지금 보면은 ST에다가 더하기 NT 요렇게 하거든. 요거는 이제 노이즈가 섞여졌다는 얘기거든. 이게 이제 노이즈인데 노이즈가 어디티브하게 오다 보니까 이제 AWGN 요렇게 쓰는데 어디티브하게 들어간다고. 노이즈는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신호는 그냥 그대로 전송이 되는 것 같아. 신호는 뭐 그대로 이거는 신호는 그대로 전송이 되면서 이제 뭐 노이즈가 섞였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실제로는 이게 신호가 그대로 전송되지가 않아. 신호가 막 이상하게 왜곡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신호를 내가 보냈는데 이런 펄스파를 보냈는데 받는 쪽에서는 막 이렇게 된다고. 이상하게 이렇게 된다고. 이게 뭐 퍼져나가.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내가 이게 신호를 보낸다 하더라도 뭐좀 더 나올 텐데 이 페이딩이라는 게 왜 생긴 이런 걸 페이딩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 왜 되냐면은 잘 보면은 이게 내가 여기서 뭐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A라는 사람한테 이게 기지국이고 이게 베이스 스테이션이고 기지국에서 뭐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A라는 사람한테 이제 뭐 보냈는데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게 있을 테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반사돼서 들어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반사돼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시간 차이가 있다고. 시간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신호가 똑같은 신호를 보냈어. 똑같은 신호가 이제 뭐 사방으로 퍼져나가겠지. 퍼져나간다 하더라도 A에 도달되는 건 빨리 들어오겠지. 뭐 다이렉트로 들어오니까. 근데 이거는 반사돼서 들어오니까 좀 약간 딜레이 돼서 들어올 거야. 그래서 만약에 요런 게 요렇게 이걸 원래 이런 신호를 이제 받았다 합시다. 이게 A가 받은 신호야. 근데 이걸 B에서 반사돼서 들어오면은 B에서 반사되면 요거보다 좀 더 딜레이 돼서 이게 똑같은 게 들어올 거라고.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약간 조금씩 딜레이 되는 거 이렇게. 딜레이 돼서 이렇게 조금씩 딜레이 돼서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요만큼 딜레이 되고 요만큼 또 딜레이 되고 요만큼 딜레이 되고 요만큼 딜레이 돼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합해져야 되거든. 합이 돼야 된다고. 썸이 돼야 된다고. 썸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모양이 이상이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지금 하나만 이게 이 반사돼서 온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파들이 반사돼서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그 모든 반사된 파들이 반사파들이 다 한꺼번에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인터심볼 인터페어런스라고 그러는데 뭐 이 말 자체는 지금 몰라도 괜찮고. 근데 그래서 이렇게 신호가 이제 디스톨티드 이게 좀 약간 변형이 된다라는 거야. 신호가 변형이 되는 거고, 신호가 변형이 되는 거. 이건 신호가 변형이 된다. 수신 신호가 변형된.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노이즈가 섞였어. 노이즈가 막 이제 뭐 이게 확률적으로 그냥 뭐 아무 때나 섞이는 거거든. 랜덤하게 섞이는 거라서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기는 이제 with noise라고 했는데 디스톨티드 된 거에다가 이제 노이즈까지 섞여서 이렇게 돼 있지만은 뭐가 됐다고? 우리가 디지털에서는 그 의미 도대체 0을 보냈냐, 마이너스 5볼트, 마이너스 2분의 A 볼트를 보냈느냐, 아니면은 2분의 A 볼트를 보냈느냐라는 걸로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게 좀 약간 왜곡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막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아 이건 뭐 1을 보냈는데 이렇게 됐는가 보다 1을 그럼 이거는 0을 보냈는데 이렇게 보다 0 그 다음에 이거는 1을 보냈는데 되는 거다 이거는 0을 보냈는데 이렇게 되는 거다 1을 보냈는데 뭐 1 그 다음에 0을 보냈는 것보다 0 1을 보냈는 것보다 그래서 0을 보내는 거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래서 보면은 원래 보내고자 하는 게 이걸 보내고자 하는 거잖아 이게 이걸 보내고자 했는데 이게 막 신호가 이상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걸 이렇게 우리가 원래 받고자 하는 게 이게 받을 수 있다고.
0을 보는데 0을 받은 거고 1을 보는데 1을 받은 거고 0을 보는데 0을 받은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0, 1, 0, 1, 1, 0, 0, 1, 0 이렇게 보낸다 하더라도 신호 자체는 변형이 된다 하더라도 신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그 신호가 나타내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의미.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응? 그러니까 이게 좀 신호 자체가 변형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야. 노이즈가 섞이고 좀 약간 신호가 이게 좀 디스톨티드 이게 좀 약간 왜곡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그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뭐 그 멀티패스 페이딩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 채널 이걸 하는 거는 어렵고 일단 제일 쉬운 거 이런 거뭐 이렇게 이퀄 뭐 이렇게 패스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반사돼서 이렇게 막 신호가 막 이렇게 막 좀 변형이 된다. 그러니까 변형된다라는 것만 알고 일단은 그게 뭐 정확하게 여러분들 해석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여기에 이제 노이즈만 섞인다. 채널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과정에서는 거의 노이즈만 섞인다라는 정도만 뭐 해도 뭐 굉장히 거의 충분해. 그다음 이거는 이제 화이트 노이즈인데 이게 사실은 막 움직이는 건데 이게 내가 보니까 이게 좀 PDF로 여러분한테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좀 움직이는 게 아니야. 이게 막 움직여. 막 마음대로 막 이렇게 움직인다고. 막 자기 마음대로. 내가 이걸 끝나고 나서 이 페이지만, 이 페이지만 내가 저기 올려줄 테니까, 그걸 한번 보세요. 한번. 이게 되나? 잠깐만. 이걸 좀, 잠깐만. 내가 이걸 여기에 줌으로 이거 내가 들어가면은 되긴 되겠네. 나 이거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 잠깐만. 이게 뭐지? 이게 좀 생각을 안 하고 있다 하려고 하니까 이게 또 시간이 좀 걸리네. 그냥 말자. 내가 나중에 이걸 한번 뭐 다음 시간에 내가 보여줄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막 이거 마구 움직이는 거야. 그냥 뭐 대단한 그림은 아니고 그냥 한번 마구 움직인다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마구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이게 노이즈가 왜 생기느냐? 노이즈가 갑자기 지금까지는 한 번도 노이즈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을 텐데 갑자기 왜 생기느냐? 이거 통신할 때만 생기는 거냐? 그렇지 않아. 통신할 때만 노이즈가 생기는 게 아니야. 이거 그 노이즈는 늘 존재하는 거야. 이게 어디를 가든지 늘 존재해. 존재하는데 그걸 확률적으로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냥 아무도 어떤 과목에서도 그 얘기를 안 했었던 것 뿐이라고. 이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려워서 안 했던 거라고. 그래서 절대 온도 0도, 그러니까 0도, 0K, 절대 온도 0도가 마이너스 213도인데 그 이상에서는 이제 분자가 무작위적으로 움직이거든. 분자가. 뭐 전자라 해도 되고 하여튼 뭐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게 움직인다. 전자가 움직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전자가 움직이니까 그게 전류가 생기는 거잖아. 무작위로 움직이면 무작위로 전류가 생긴다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게 볼트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걸어준다 하더라도 내가 이 모든 전자들을 통제할 수는 없어. 확률적으로 그게 뭐 더 이렇게 움직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 플러스를 걸어주면 전자 같으면 마이너스 전자들이 이제 이쪽으로 움직이겠지. 확률적으로 이쪽으로 움직일 확률이 많다라는 거지. 이상한 놈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그런 걸 내가 다 통제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게 몇 볼트를 걸어주느냐 이 볼트에 따라서 만약에 10볼트를 걸어줄 때랑 100볼트를 걸어줄 때랑 1000볼트를 걸어줄 때랑 이게 이제 그 볼트가 그러니까 전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좀 더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자가 이쪽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개수가 더 많아지고 또 에너지가 더 증가는 하겠지만은 모든 걸 내가 통제할 수는 없어. 그건 불가능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작위적으로 생긴다라는 거, 이거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걸 좀 하여튼 무작위적으로 생겨서 이게 생긴다라는 거. 근데 이게 노이즈가 어떻게 한다고 자음의 특징이 이제 나와 있네 이게 AWGN이라고 한다고. AWGN 이게 A가 어디티브 하다는 거야. 더하기로 된다는 거야. 더하기 어떻게?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은 리시브된 시그널이 원래 보낸 시그널에다가 더하기 NT로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NT로 더하기로 된다라는 거야 이게.
뭐 이게 곱하기나 이렇게 안 된다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이게 곱하기가 되든지 뭐 나누기로 되든지 빼기로 되는 게 아니라 더하기로 된다고. 어디티브하게 더하기로 된다는 거야. 이게 그 말이 AWGN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더하기가 된다고. 더하기.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노이즈에다가 이제 원래 보낸 신호가 여기 뭐 사인파가 돼 있네. 사인파가 보냈는데 이게 이제 노이즈가 섞였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는 건 여기에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보는 거지. 근데 원래 보낸 건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 노이즈가 늘 섞여서 이렇게 보낸다는 거. 그래 A가 말하는 게 어디티브 더하기로 된다는 거야. 수신 신호에 이제 쪽 보낸 신호에 더하기로 된다고. 어디티브하게 보인다고.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하다는 거. 화이트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뭐 빛의 삼원색이라는 말 들어봤죠? 빛의 삼원색이 뭐야? RGB거든. 빛의 삼원색. 색이 RGB 이렇게 된다. RGB.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다 합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걸 다 합하면 색의 삼원색하고 좀 약간 다르지. 색의 삼원색은 뭐 R 블루 그린인가 뭐 하여튼 뭐 나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블루 옐로인가 하여튼 뭐 그렇고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빛은 이렇게 다 합하면은 어떻게 해요? 화이트하게 보여요. 화이트하게. 근데 뭐 색깔의 삼원색은 아마 이걸 다 같이 하면 까만색으로 보여. 우리가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화이트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게 다 섞여 있다라는 얘기야. 화이트하다는 말이 모든 게 섞여 있다고. 모든 빛들이 다 섞여 있다고. 그러니까 이 화이트하다는 게 그럼 이걸 좀 더 얘기하면은 좀 더 뭐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뭐가 아니면 모든 빛들이 다 섞여 있다. 모든 빛이라고 할 필요는 없고 뭐 마그네틱 웨이브, 뭐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가 섞여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른 얘기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전자기파라는 게 뭐야? 전자기파가 주파수가 다른 파들이거든. 그러니까 빛하고 이게 여러분들 지금 와이파이로 우리가 쓰고 있는 거하고 원래는 다른 거라고 생각했었어. 전파로 쓰고 있는 거랑 빛하고 다른 거. 그다음에 뭐 뭐야 저기 적외선, 뭐 자외선 이런 것들 다 엑스레이 이런 거 다 다른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야? 다 똑같은 거야. 이게 뭐 그쵸? 다 전자기파라고 다 전자기파인데 뭐만 다른 거야? 주파수만 다르다고. 주파수만. 그러니까 일초에 몇 번 흔들리느냐? 그것만 다르다. 아니면은 뭐 그걸 또 다른 얘기로 해서 어차피 C가 똑같으니까 원래 람다 F가 C가 같으니까 이 C는 컨스탄트거든. 속도는 똑같다고. 빛의 속도는 똑같으니까 F가 다르다고 하든지 아니면 람다가 다르다고 하든지 파장이 그러니까 이건 파장이고 이 F는 주파수인데 이 C는 컨스탄트지. 이거는 이 상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주파수가 다르다고 하든지 모든 전자기파는 뭐 파장이 다르다 이 말이랑 모든 주파수는 주파수가 다르다 아니 모든 그 전자기파는 주파수가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그거 똑같은 말이야. 왜냐하면은 C가 컨스탄트 상수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가 다 상수. 그러니까 빛도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와이파이도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가 똑같아. 모든 전자기파들이 다 똑같아. LTE도 마찬가지고 뭐 5G도 마찬가지고 3G 쓰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 3G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전자기파가 다 똑같아.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간다고. 그래서 하여튼 이게 화이트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모든 것들 다 포함되어 있다.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 모든 전자기파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럼 모든 전자기파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그 모든 주파수가 다 있다라는 거야. 모든 주파수가 여기에는. 빨리 가는 것도 있고 천천히 가는 것도 있고 빨리 변하는 놈도 있고 천천히 변하는 놈도 있고 뭐 그게 다 섞여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G는 가우시안이에요. 가우시안. 여러분들 아마 가우스라는 가우스라는 사람 알아? 가우스. 수학자인데 가우스. 가우스가 뭐 여러 개 뭐 완전 뭐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지. 독일의 수학자인데 아마 여러분들 뭐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야. 아마 그 중고등학교 때 아마 뭐 1부터 뭐 100까지 이렇게 뭐 가우스가 어릴 때 1부터 100까지 선생님이 뭐 1부터 100까지 더하라라고 하니까 뭐 좀 시간이 뭐 좀 딴 거 하려고 선생님이 했는데 가우스가 그냥 금방 5050이라고 맞췄다고 그러더라고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이렇게 쭉 해서 100까지 다 더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냐 하는 걸 했더니 이게 5050이거든 이게. 이걸 바로 맞췄다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이걸 1부터 더하는 걸 이걸 만약에 얘를 S라고 하면은 S를 거꾸로 다시 또 한 번 더 적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하냐면 100 더하기 99 더하기 98 97 더하기 쭉쭉쭉 해서 1 이렇게 하면은 이걸 이거 두 개를 더한다고 이걸 두 개를 더한다고. 그러면 이건 이 S는 어떻게 되냐? 이게 1하고 100하고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1이거든. 더하기 또 이렇게 더하면 2하고 101이고 그럼 요거 다 더하면 101이고 101이고 요게 101이 이거 101이 100개가 있다고. 1이 100개가 있으니까 요렇게 되겠지. 근데 이게 2S니까 S는 어떻게 2분의 101 곱하기 100 요렇게 한 거지. 그래서 이거 뭐 101 곱하기 50 해가지고 5050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거는 처음에는 이거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랬어. 이게 이거 수열이잖아. 이거 수열. 이 사람 수열을 생각했다는 거. 그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 수열을 생각했다는 거. 이거는 고등학교에 가서 배워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내가 문제 내면 여러분 잘 못 푸는 사람 여전히 많아. 내가 볼 때 여전히 많아. 이건 등차 수열은 쉬운 거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모르는. 그 남이 배워줘가지고 이거 뭐 아는 거랑 이거 지가 생각해서 아는 거랑 이거 완전 하는 거 땅 차이거든. 그걸 했다는 그 사람이 가업세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엄청난 업적을 남겼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뛰어났으니까. 이 사람이 했던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 사람이 완전히 했던 건 아닌데 센트럴 리밋 시어럼이라는 게 있어. 센트럴 리밋 시어럼이라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중심극한 정리라고 하네. 중심극한 정리. 센트럴 리밋 시어럼 CLT라고 주로 얘기해. CLT. 이 혹시 들어봤나? CLT가 뭔지? 안 들어봤을 것 같아. 이 CLT가 뭐냐 하면은 이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이 뭐 이게 어떤 거든지 이게 하나하나는 다 다를 수 있는데 어떤 거든지 이게 많이 모여 있으면은 예, 어떤 것들이 이제 개개인은 다 다를 수 있어. 개개별로는 다 다를 수 있지만은 예, 많이 모여 있으면은 그 많이 모여 있는 건 어떤 특정 성질을 따른다라는 거야. 특정 성질을 따른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이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들어봤나? 노멀 디스트리뷰션, 노멀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 언제 나오냐면 이런 거 들어봤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 중간 표정 이게 m 민 값에 해가지고 요 값에 이제 대부분 뭐 이건 다 알잖아. 그냥 뭐 여러분들이 이게 근데 주로 여러분들 시험을 친다든지 뭐 하여튼 뭘 하든지 이게 주로 민 값에 많이 모여 있고 민 값에 그 다음에 요리 가면 갈수록 요게 점점 더 퍼져 있다라는 거야. 좀 없어진다고. 이쪽이 굉장히 작다고 이렇게 굉장히 잘하는 놈도 작고 못하는 놈도 작고 이렇게 된다고. 이걸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여러분들이 뭐 그러니까 그 표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언제나 이 성질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센트럴 리밋 시어럼인데 이게 그걸 따르면 이게 노멀 디스트리뷰션 어떤 거든지 그 원래 자체는 다른 거일 수 있지만은 이게 많이 모아나면 늘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데 이게 워낙 유명하더만 노멀이라는 건 어떤 규범이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확률적인 어떤 뭐 뭔가를 따른다라는 건데 그게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게 노멀이라는 얘기를 써. 근데 이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뭐냐? 결국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이 사람이 제일 먼저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요걸 좀 정리를 했거든. 가우스가. 그래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아마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이 투표할 때 요즘 뭐 아니면은 뭐 선거하기 전에 내년 이제 뭐 대통령 선거 있으니까 요즘 뭐 계속 뭐 무슨 여론조사에서 뭐 발표하잖아. 그래서 하면은 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A 후보가 뭐 B 후보가 뭐 두 명이 양자 후보가 있는데 양자 대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A 후보는 뭐 45%, 뭐 B 후보는 뭐 40%뭐 이렇게 되더라. 뭐 그다음 뭐 유선 전화로 뭐 얼마 하고 뭐 무선 전화로 어떻게 하고 뭐 요런 것들 얘기를 하거든. 얘기를 하는데 꼭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거의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
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 이게 여론조사하고 뭐 몇백 명을 뭐 500명을 상대로 해서 이게 뭐 A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뭐 45% 있고 B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40% 있다.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꼭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뭐 평균에 대해서는 좀 약간 뭐 평균에 나온 거니까 표준 편차에 대해서는 늘 얘기한다고. 표준 편차. 얼만큼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거든. 이 표준 편차를 얘기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결국 여러 사람이 따르면은 이게 개개인의 생각은 다 다르지만 여러 사람 모아놓으면 한 500명, 뭐 100명 이상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게 뭘 따른다고?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 가우시안 분포. 이 가우시안. 요 분포를 따른다고. 이 가우시안. 따른다라는 그 전제 조건이 있어. 물론 뭐 요즘은 좀 더 기법이 다 해가지고 가우시안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가우시안을 약간 좀 변경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뭐 그 가우시안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거는 본질적으로. 그래서 가우스 이게 이제 이거는 보면은 어디티브는 더하기가 된다라는 거고 화이트라는 건 이제 주파수 측면에서 모든 주파수가 다 들어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가우시안이 됐다. 이거는 확률적으로 랜덤하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존재한다고. 예, 모든 것들이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AWGN 요 단어를 이제 늘 좀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통신은 이제 이 페이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 이 아날로그랑 디지털이랑 뭐가 다르냐? 이거 사실 통신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다 모든 거에 다 연결돼. 아날로그를 왜 우리는 디지털 컴퓨터만 가지고 있는지, 왜 아날로그 컴퓨터는 없는지, 뭐 그런 것들이 이거 다 연결되는 건데 아날로그 통신은 수신 신호로부터 뭘 복원한다고? 뭘 복원한다고? 뭘 복원한다고? 신호 자체를 복원하는 거예요. 신호 자체. 뭐 요렇게 생겼으면 요렇게 생겼는데 이게 노이즈가 섞여서 요렇게 나한테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노이즈 섞여 어디티브하게 보이는 거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럼 요 파란 걸로부터 좀 생각을 해봐.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고. 이 파란 걸로부터 노이즈가 섞여 있는 걸로부터 원래 신호를 복원하여라. 라고 하면은 내가 뭐 노이즈가 어떻게 섞이는지 알고 있으면 내가 그걸 알 수 있어. 그래 나는 모른다고. 모르는 상태에서 내 걸 어떻게 알아 그걸. 내가 그걸 뭐 알면은 뭐 내가 뭐다 하지. 뭐 왜 못해. 뭐 다 하면 되지. 하여튼 뭐 이게 신호에다가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에서도 노이즈가 섞여. 섞이는데 그럼 우리 그러면은 왜 3학 1학기에서 통신공학에서는 왜 노이즈 안 했느냐? 아날로그가 노이즈가 섞이면은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그냥 없다라고 가정하고 하는 거야. 없다라고. 그리고 우리 왜 또 그러면 뭐 제어나 아니면은 뭐 반도체에서는 좀 아마 좀 노이즈에 대해서 좀 다루긴 할 텐데 하여튼 뭐 그러면 회로 이론이나 전자 기하 아니면 전자 회로에서는 왜 노이즈 안 다루느냐? 거기는 노이즈가 없느냐? 노이즈 있어. 노이즈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거야. 어디에나. 근데 그걸 전자기학이나 뭐 회로 이론이나 전자회로에서 왜 그럼 노이즈 안 다루느냐? 다루면 너무 어렵거든. 그래서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없다라고. 그래서 마음 편하거든. 뭐 이따 해봤자 어차피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다룰 수가 없고 확률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이게 확률적으로만 존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왜 다른 데서는 노이즈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왜 갑자기 디지털 통신에서 노이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디지털 통신이 끝나고 나면 아마 또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그럼 디지털 통신에만 노이즈가 존재하는 것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노이즈는 사실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거야. 어디에나. 어디에나 존재한다고. 여러분들 뭐 뇌에도 사실 노이즈가 존재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노이즈가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게 뭐라고? 절대온도 0도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시각 눈을 본다. 눈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한다고? 눈에서 어떻게 전기 신호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 뇌로 전송을 하는 거거든. 그럼 전송을 한다. 그러면 뇌 이게 뭐 전선은 아니지만 하여튼 신경회로를 통해서 이게 전달될 거 아니야. 그게 근데 이게 응? 신경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뇌 신경 뭐 뇌 신경뿐만 아니라 신경회로도 세포도 어떻게 돼 있다고? 이것도 분자로 이루어져 있어. 이루어진다고. 이건 또 뭐
절대 온도 0도가 아니니까 지만도 움직이겠지 당연히. 뭐 어쩔 수가 없어 이거. 그러니까 어디에나 피할 수는 없다고. 언제나 존재하는 건데 그럼 우린 왜 그때는 얘기 안 하느냐. 다른데 왜 회로연에서는 왜 노이즈 얘기 안 하느냐. 전자연에서는 왜 노이즈 얘기 안 하느냐. 제어공학에서는 왜 얘기 안 하느냐. 컴퓨터 공학에서는 왜 얘기 안 하느냐. 자료구조에서는 왜 노이즈 얘기 안 하느냐. 얘기하면 복잡해지거든. 너무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이게 있다라는 정도. 요거는 늘 존재하는 거야. 어디나 존재해. 어디나. 뭐 반도체에서 존재하고 뭐 어디 뭘 하든지 뭐 이걸 피할 수가 없어 인간이. 피할 수가 없는데 그걸 왜 그럼 무시하느냐? 왜 없다고 우리가 간주하느냐? 그걸 있다라고 가정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노이즈가 어떻게 된다고? 노이즈가 확률적으로 존재하거든.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존재하거든. 그러면 확률로 풀어야 돼. 확률을 풀어야 된다. 확률을. 노이즈가 확률적으로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확률을 풀어야 돼. 근데 이거 잘 봐봐. 이거 여러분들 뭐 아마 지금 뭐 잊어버릴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이오드에 이렇게 들어간다. 뭐 그다음에 트랜지스터가 뭐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 뭐 이거 자체로 좀 해결하기 어렵거든. 뭐 그다음에 RLC 회로를 분석한다. 이거 자체로도 분석하기 어려워. 그냥 이게 디터미난 요 R 값이 뭐고 예를 들어서 15옴이고 뭐 L 값이 뭐 10헬리고 뭐 C 값이 0.1 뭐 페럿이다. 뭐 이렇게 해도 이 고정된 값이잖아요. 그냥 고정된 값이거든. 고정된 값. 값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미분방 형식으로 풀든지 식을 풀든지 아니면 뭐 이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풀든지 뭐 아니면 뭐 해가지고 뭐 일단 HT를 구한 다음에 뭐 컨볼루션을 풀든지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구하는 것도 어려워. 이거 구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거 여기에 또 확률까지 들어가가지고 노이즈까지 한다. 그럼 불가능해. 불가능해.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안 하는 거야. 뭐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해. 그 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미분방정식 푸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여기에다 확률까지 들어간다. 거의 뭐 내가 볼 때는 아무도 못 풀어.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그렇고 그다음 아날로그 통신은 신호 자체를 복원하는데 디지털 통신은 0, 1로 변환된 뭘 복원하겠어? 뭘 복원했어? 이게 제일 중요해. 오늘 한 단어 중에서 뭘 복원해야 한다. 뭘 복원한다. 오민식. 네. 뭘 복원하는 것 같아? 0과 1로 변환된 뭘 복원해야 돼? 그 신호 자체를 복원하는 게 아니라 5V면 5V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5V면 5V, 마이너스 5V다라는 걸 복원하는 게 아니라 5V였으면 5V에서 왔다 갔다 하면 뭐였다? 1이었다. 마이너스 5V에서 왔다 갔다 하면 0이었다라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조승명. 조승명 어디 갔어 또? 최홍균. 네. 뭐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월인데 이거 좀 너무 하여튼 어려운 것 같아. 뭐 아까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의미를 복원하는 거. 의미를 복원한다고. 신호 자체를 복원하는데 아날로그는 신호 자체를 다루는 거야. 우리는 신호 자체를 다루는 거고 디지털은 뭐냐 하면은 5V였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5V는 뭐였다고? 0이 아니 1이었다라는 거. 1. 그게 5V가 나타내는 그 의미를 우리는 복원해야 돼. 의미. 신호 자체가 아니라 5V라는 건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 내가 아까 얘기했죠. 5V였으면 1로 뭐 마이너스 5V 그러니까 이게 좀 거꾸로 되네. 1이면은 5V로 0이면은 마이너스 5V로 이렇게 바꾸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요게 이제 복원한다는 거, 이게 마이너스 5V를 보고 이제 0으로 다시 복원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를 복원한다고. 의미를. 5V 그 신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이너스 5V라는 거 신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거는 그냥 원래 전송되는 그냥 매개체일 뿐이라고. 나한테 중요한 거는 뭐라고? 그 의미라고. 도대체 5V가 뭘 의미할까? 5V가 아니라 노이즈가 섞이는 5V가 되겠지. 그게 되더라도 복원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요거 보면은 이게 만약 이거 생각을 해봐. 이걸 보고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이런 신호가 와서 지금 이런 신호가 왔어. 그럼 이런 신호를 보고 여러분 보고 이걸 보고 내라. 요 부분을 보고 내라. 원래 신호 원 신호를 복원하라 하라라고 하면 이거 할 수 있겠어? 불가능해. 근데 원신호가 뭔지를 모르는데 지금 원신호는 모르고 노이즈도 어떻게 섞여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원신호를 복원하라. 불가능한 얘기라고. 어? 불가능이라고. 그런데 이걸 다른 질문에서 이게 0이었는 0을 보낸 저쪽에서 송신 측에서 0을 보낸지 1을 보낸지를 알아내라 라고 하면 알아낼 수 있어. 왜냐하면 어떻게 한다고? 이게 0이었으면 마이너스 5V가 왔겠고 1이었으면 5V를 보낸 거거든 저쪽에서. 그런데 이게 보니까 마이너스 5V에서 왔다 갔다 해 이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2V에서 마이너스 4.7V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뭔가 계속. 그럼 저쪽에서 마이너스 5V를 보내는 것보다 마이너스 5V는 0을 보냈구나. 그 의미를 보는 거야. 의미. 그러니까 이거 오케이라고. 이거는 가능하다고. 이거. 이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AWGN이라는 거. AWGN이라는 거랑 그다음에 이 노이즈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이 AWGN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 노이즈 때문에 이걸 이제 원래 신호 자체를 복원해야 되는 게 불가능해져 버렸다고. 그러니까 아날로그 통신은 불가능해져. 불가능해 이거는. 불가능해. 노이즈 때문에 그런 거야. 아날로그 통신은 왜 안 하느냐? 아날로그는 왜 안 하느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원래 보낸 신호를 알아낼 수가 없다고. 왜? 노이즈 때문에. 노이즈가 확률적으로 막 랜덤하게 섞이거든. 너무 알 수가 없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봐봐 이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우리가 받는 신호가 RT가 ST 더하기 NT라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약간 나도 좀 약간 많이 그랬었는데 아니 ST 따로 있고 내가 뭐 보내는지 알고 있고 노이즈가 따로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거 뭐 그냥 ST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이 모르는 부분이 이거니까 모르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ST는 내가 보낸 거니까 내가 알고 있고 그럼 NT는 모르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 알고 있는 부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은 이거 알고 있는 부분은 누가 아는 거야. 이거는 누가 아는 거야. 누가 아는 거야. 어? 보내는 사람이 아는 거야. 보내는 사람이 아는 거지. 나는 몰라. 받는 사람은 몰라. 뭘 보내는지 모르는 거야. 저쪽에서 내가 뭘 보내는지 모른다고. 뭐 통신이라는 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왜 하는 거야?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한테 얘기를 하겠어. 내 친구랑 뭐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나 뭐 무슨 이거 강의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지금 열심히 디지털 통신이 뭐고 아날로그 통신에 비해서 뭐가 문제가 있고 아니 아날로그 통신에 대해서 뭐가 장점이 있고 AWGN이라는 게 뭐다라는 걸 지금 열심히 설명을 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수업 들을 필요 없어. 뭐한테 들어 이거. 들어보면 뭐 아무 소용도 없는데. 다 알고 있는데 그럼 모르니까 지금 듣는 거야. 모르니까 지금 듣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알고 있지만 보내는 사람은 ST가 뭔지 알고 있지만은 이건 알고 있지만 여러분은 지금 ST가 뭔지 모르고 있다고. 모르는 상태에서 받는 거야.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그 ST가 뭔지 몰라. 저쪽에서 뭘 보내는지 모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는 거야. 둘 다 모르는 상태야. 둘 다 모르는. 둘 다 모르다 보니까 너 도대체 이쪽에서 뭘 보내는지 모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런 신호를 받았다. 이런 신호를 받았다. 이게 받은 신호에 RT가 이렇게 받았다고. 나는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근데 이게 받긴 받았는 거 알겠는데 분명히 이게 노이즈가 섞인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 노이즈가 랜덤하게 섞인다라는 것도 내가 알고 있어. 하지만은 이게 원래 신호가 이런 신호하고 더하기 여기에서 뭐 이런 신호가 더해지는 건지 1번인지 아니면 2번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신호에서 뭐 이렇게 더해진 건지 이게 내가 알 수가 없지. 내가 원래 신호가 이거 있는지 이런 거에다 노이즈가 이렇게 섞인 건지 아니면 여기다 이렇게 섞인 건지 내가 알 수가 없다고. 둘 다 모르는 거기 때문에. RT랑 ST랑 둘 다 모르게 아니 ST랑 NT에 대해서 둘 다 모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걸 좀 정확하게 좀 이것만 구분하면 돼. 이거
ST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ST 모르는 거야 우리는. ST 몰라. 그래서 뭐 오늘은 뭐 또 다 해버렸네요. 그래서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뭐 얘기했지만은 아직까지 내가 뭐 지금 인트로덕션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뭐 그게 나가기 좀 힘들고 숙제는 여전히 뭐 이게 정리하는 거야. 정리. 오늘 수업 정리하는 건데 내가 지금 얘기했지만 이메일 제목을 이렇게 적어. 디지털 통신 이렇게 하고 숙제 뭐 요게 퀴즈 같으면은 퀴즈 이렇게 해서 보내야 돼. 오늘이 0908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학번 이름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해서 보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파일 이름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메일 제목을 이렇게 하라고. 그래야 내가 분류를 해놨거든. 어? 근데 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적어놔. 디지털 공학이라고 적어놨더라고. 이렇게 안 적고 디지털 공학. 뭐 이렇게 적어놔. 디지털 공학. 아니 디지털 공학. 왜 지금 해? 2학년 1학기 때 하는 건데 디지털 공학은 디지털 공학이 아니라 디지털 통신이야. 뭐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하여튼 뭐 이 제목 없이 막 보낸 사람들도 많이 있어. 내가 보니까. 응? 뭐 하여튼 보고 그래서 뭐 내가 이제 면담을 사실은 좀 이제 숙제를 대충 다 낸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내가 내일 하고 모레 좀 약간 뭐 일이 있어가지고 안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다음 주에 내가 알려줄 테니까 다음 주에 내가 면담을 할 테니까 혹시 그 내가 뭐냐 첫 번째 시간에 첫날 그 내 적으라고 올렸던 거 있잖아. 그 워드 파일로 그 자기 계획 세우라고 한 거. 그거 안 한 사람은 그거는 늦게라도 내도 괜찮아. 그거 좀 코스 좀 내고 하여튼 다음 주에 내가 이번 주에 하려고 그랬는데 뭐 내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내일하고 모레 어딜 가야 돼서 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다음 주에 내가 면담을 할 테니까 뭐그 전에 제출하도록 하세요. 하여튼 요 숙제는 맞다. 이 숙제는 듀는 원래 그 다음 날 밤까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 금요일까지 합시다. 금요일 밤 12시까지 12시까지 제출하세요. 이 디지털 통신 숙제는.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금요일 밤 12시까지고 월요일 날 수업하고 나면은 이제 화요일 날 밤 12시까지 제출하도록 합시다. 예, 뭐 수고했습니다. 뭐 혹시 질문 있나?